1419년 상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창덕궁 건설을 감독하던 박자청을 면직시키고 옥에 가둡니다. 창덕궁 인정문 밖의 행랑 건립을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아 태종의 노여움을 사고 급기야 사원부의 탄핵을 받기에 이른 것이죠. 박자청은 조선 건국과 함께 두각을 나타낸 뛰어난 무관이자 건축가로 당시 창덕궁 건설을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 그렇다면 과연 박자청은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명을 어기고 태종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궁지에 몰리면서까지 명을 어기고 만 걸까요? 동양 문명은 자연과 조화롭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서양에서 시작된 현대 문명이 수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면서 동양 문명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죠. 그런데 자연과 조화롭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과 가깝다는 뜻일까요? 자연을 더 많이 닮았다는 뜻일까요? 건축의 역사는 알려진 대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과 같은 건축 재료가 없던 시절에도 인류는 늘 건축물에 자신들만의 사상과 철학을 담았죠.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들은 수학에 기초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자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한 셈이죠. 하지만 창덕궁은 그런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내전과 외전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궁궐 담장 또한 사선으로 맞닿아 있죠. 그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다리꼴 모양을 한 인정문 앞마당이었는데요. 15세기 조선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앞서간 탓이었는지 이 인정문 앞마당은 박자청이 투옥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박자청이 마당을 이같이 만든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최대한 넓은 공간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자연경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였건 정형성을 벗어난 박자청의 방식은 당시엔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자청의 판단은 오늘날에 와서야 주목받게 됩니다. 산세와 지형을 해치지 않고 건물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왕족들의 거주 공간인 궁궐을 보다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해석한 정근대에는 비슷한 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건축 양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창덕궁은 1997년 조선의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건축뿐 아니라 일상과 사회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된 현대사회. 무려 600여 년 전 왕권의 상징일 뿐 아니라 왕권 그 자체였던 궁궐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했다는 걸 기억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